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산공원 동측 해방촌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동향과 현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해방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완화를 발표한다는 움직임인데요. 상권만 보면 경리단길에서 해방촌으로 다시 등호암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과 물건 확인, 그리고 해방촌 20년 산찐 주민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산 이가동의 현장을 가보시고 노후도 체크와 함께 답을 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해방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이가와 용산 일가의 일부분에 위치합니다. 행정구역상 용산 동이가 후암동 고지대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남산 밑에 언덕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북쪽에서 월남한 사람들, 한국전쟁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 정착하게 되면서 해방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해방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산 이가동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서울시가 후암동, 해방촌과 경리단길, 일대 등 용산공원 동측 지역을 쇼핑,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남산 기슭의 낙후주택가를 대규모로 재개발하는 대신 용산공원과 연계,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는 22년 11월에 서울시 업무보고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후암동 일대는 저층 구릉지 경관 특성을 보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서울의 미래 명소로 만들고, 해방촌 일대는 풍부한 녹지와 저층 주거지 및 특색 있는 여가시설이 공존하는 경관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존 서울시의 관리 전략입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고도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받아 재개발 등 대규모 주택 신축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서울시의 계속되는 규제 완화와 기존 재개발 추진 방식의 주민 제한 방식의 추가로 용산공원 주변도 분위기가 반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해방촌 일대의 남산 고도지구로 높이가 12m로 제한이 되어 있어 생각보다 진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지상 3층으로 된 건물이 많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서울시의 남산 고도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발표에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24년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판단이 될 듯합니다. 도시가 잘 팔려야 나라가 부자가 된다던 오세훈 시장이 2006년 해방촌을 포함한 강북 지역을 강남 수준의 주거지로 개발하겠다는 유턴 프로젝트와 2009년 남산과 용산민족공원을 잇는 남산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해방촌 일대 부동산 시장은 한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인들은 지분 쪼개기와 같은 편법을 동원하여 땅을 사들였고, 용산구는 이러한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자 해방촌 재개발 사업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2010년 지방선거로 지역구 단체장이 대거 교체되었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오세훈 시장이 2011년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도시정책의 방향은 빠르게 대규모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되었고, 2013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결국 2014년 해방촌 재개발 사업은 좌초되었고, 이듬해 서울시는 해방촌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재개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재생 시대가 시작되었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등장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방촌은 녹지축, 일명 그린웨이 재개발을 추진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녹지축은 해방촌 일대를 남산과 용산민족공원을 녹색길로 연결하려던 개발 계획이었고, 2009년 서후암동과 결합개발 제도로 추진되었으며, 해방촌 일대를 녹지축으로 수용하고 해방촌 주민에게는 서후암동 재개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해방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추진하던 도시재생 흔적으로 해방촌 단독 다가구 주택벽에는 벽화가 그려진 곳이 많이 보입니다.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 추진으로 해방촌은 골목길이나 도로 정비, 시설물 정비 등에 주력하며 오히려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모습이 이태원 경리단길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상권의 이동과 맞물리며 해방촌인 이곳 용산동 이가에서 아주 험지 아니면 대부분 상가로 변신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10년 전후 해방촌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핫플레이스와 힙한 공간이 태동했다는 점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면서 저렴한 임대료의 점포들이 쏟아지며 예술마을과 해방촌 책방, 루프탑 카페,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고, 덩달아 각종 매체에서 해방촌의 개성적인 공간들을 소개하고 개인들 역시 SNS를 통해 해방촌의 이국적 카페와 이색적인 맛집을 경쟁적으로 공유하면서 그동안 해방촌이 갖고 있던 고립되고 낙후된 이미지는 빠르게 반전되었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후암동보다는 비싸거나 비슷하고, 이태원에서 이전하거나 이태원 대신에 이곳에 창업한 가게가 눈에 띕니다. 해방촌 상권이 뜨며 상가로 전환 가능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매매의 경우 위치에 따라 평당 7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레트로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존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도 계속 오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장시 느낌은 전에 비해 상권이 가라앉은 느낌이었고, 소규모 상점의 손바뀜이 빈번하다는 것은 임대료 상승과 불경기 탓으로 수익성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21년 12월 국토부 스마트 국토정보에 의하면 용산 이가동은 주택수는 총 2,922호이고 다세대 1,566호, 연립주택 170호, 아파트 141호로 빌라의 비중이 높습니다. 후암동은 서후암동이 재개발 프리미엄으로 빌라 시세가 높고 매물도 구하기 쉽지 않은 편이고, 등후암 등은 고도 제한 규제와 경사 등으로 재개발의 가능성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용산구 재개발 중 해방촌은 후암동과 해방촌을 하나로 봅니다. 후암동은 서후암동과 동후암동으로 나뉩니다. 서후암동은 빌라의 시세가 높고, 동후암동은 소규모 신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도 꾸준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고도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를 완화한 바, 이는 서울 주요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도시환경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남산 고도지구에 속했지만 용산구 해방촌 일대는 남산과 인접했지만 이번 서울시의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지역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이나 결과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세대 거래가는 주변 서후암동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낮은 가격이나 주차장이나 기반시설,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지는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2003년 용산 미군 기지 반환과 2007년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 2009년 녹지축이 제한된 기간 사이에 외지인들의 해방촌 투자가 활발했고, 다세대로 투자를 많이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며, 다세대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보다는 임차인이 많이 사는 모양입니다. 주거지로서 감성과 뷰를 원하면 그런 데로 살아볼 만하지만 그 외 교통이나 기반시설 등은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용산 이가 등은 대부분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남산 고도지구로 높이가 12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3층 건물이 많습니다. 경사도로 인해 지하 1층을 건물에 많이 넣었고 반지하 빌라가 꽤 있습니다. 건축 조건이 충족만 되면 여기저기서 다세대 신증측, 상가 전환이 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촌은 노후도 면에서는 재개발 추진에 필요한 요건은 갖추고 있어 현재는 경계선에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건물의 노후도가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주요 상권 번영의 주 요소이고, 그걸 아는 주민들이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 사업을 선택하고 많은 원주민들이 자산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방촌 주민의 진행 움직임을 보면 가칭 용산 1구역은 구청에서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원본을 부여받아서 24년 3월 8일 주민설명회 시 1구역과 1-2구역을 통합하여 용산 1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동의서를 24년 5월 3일부터
모 부동산에서 받기 시작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조합원은 416세대로 추산합니다. 해방촌 재개발 움직임이 가시화되며 예상 구역 내 가장 큰 부지가 얼마 전 팔렸다고 합니다. 2023년에 더 높은 가격으로도 안 팔던 부지를 한참 낮은 가격에 후다닥 팔았다고 합니다. 재개발되어 현금으로 청산되면 큰 부지는 손해지만 빌라 후다닥 지어 분양하면 돈이 될 것도 같습니다. 현장에는 용산 이가동 주민들이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타운하우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해방촌 골목길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기도 안타깝기도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인간의 돈에 대한 탐욕만 생각하지 말고 추억도 남기는 아름다운 재개발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 임장을 하면서 맺은 말입니다. 해방촌은 용산공원의 북측이면서 남산타워의 남측에 있는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 용산 이가동입니다. 여기는 당장 재개발 사업성이 나오지가 않은데 이유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입니다. 지금 후암동 쪽은 일부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 특별계획구역 구역 지정 등으로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얘기도 나오고 있고 추진도 하고 있는 용산 이가동인 해방촌 쪽은 용도 지역도 한 단계 낮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고도 제한도 여전히 12m입니다. 아파트로 짓더라도 최대 4계층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라 연립주택 수준이 되다 보니 사업성이 안 나오고 북쪽이 낮은 지형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용산공원 기본 구상도에는 해방촌 일대가 자연 생태를 의미하는 녹색의 그린레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해방촌 일대를 녹지축으로 표시해둔 것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광범위한 범위에서 용산공원이 결국 남산과 연결되는 축을 이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우선순위로 개발할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듯합니다. 해당 지역은 해방 이후 월남민 등이 자연적으로 취락구조를 형성한 곳으로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높이 제한 규제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고도지구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산 이가동 해방촌 지역은 지역 여건이 인접지와 동일한 도로 높이임에도 제2종 일반 주거은 20m에서 28m로 완화된 반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존 12m로 유지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고도 제한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시하고 타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 고도지구 제정 대안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방촌은 복합적이고 필지적인 문제, 입지적인 문제와 고도 제한 등의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로 재개발된다기보다는 남산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용산공원의 접근성 등으로 소규모 디벨로퍼들이 여기서 계속 개발을 하면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임장의 결론입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컨설팅하며 서울 전 지역의 재개발과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